다음에 그 노동기본권입니다. 노동기본권. 일단 그 1번 문제를 보기 전에 헌법 32조 한번 볼게요. 해설.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적정임금 보장 밑줄 그어두세요.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앞에 적정임금하고 뒤에 최저임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바꿔서 틀린 질문 낼 수도 있어요. 1항이고요.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 만든 법률이 근로기준법이죠. 3항에 따라서 만든 법이. 4항 여자의 근로조건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맞고요. 4항이고요. 5항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다음 6항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이 헌법 32조는 일단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총론은 노원에도 나올 수 있고 노트에도 나올 수 있어요. 어디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2조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조문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조문 내용만. 1항하고 2항에 보시면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는 가지지만 근로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이렇게 틀린 질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시면 1번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 한번 읽어보고 찍어보세요. 기역하고 리을이 그냥 헌법 32조에 다 있는 내용이죠. 니은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죠. 최저임금이 아니고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디귿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32조에 없어요. 32조에 없는 겁니다. 32조에서는 여자의 근로조건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명시되어 있고요. 3번 보세요. 신체장애자는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위에 32조 6항 보세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돼 있죠. 신체장애자가 아니고요. 신체장애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은 3번이고요. 다음에 3번 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4번, 5번은 다 헌법 32조에 있고요. 3번이 틀린 지문인데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보세요. 국가는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32조 2항 후문이죠. 앞에 1번 지문에 32조 2항 후문 한번 읽어보세요. 2문. 의무를 권리로 바꾸는 거죠. 3번 지문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게. 보세요. 그 문제 보시면은 1번은 30회고 2번은 29회고 3번은 28회고요. 이제 4번이 27회입니다. 5번 문제가 26회고 그러니까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5번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2번, 4번, 5번은 헌법 32조에 그대로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보세요.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된다.
거기 거기 8번 문제,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8번 문제 해설, 첫 번째 해설 보세요. 8번 문제 해설. 헌법 32조 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용 증진을 위해서 사회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는 거죠. 나한테 직장을 달라. 직장을 못 주면은 생계비를 달라. 여기까지는 인정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 헌재 판례 입장입니다. 헌재 판례. 다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그 3번 지문은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되지 않습니다. 도출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5번 헌법 32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1번 보세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틀렸죠. 근로의 의무도 집니다. 3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라고 돼 있어요. 2, 3, 4, 5번은 다 32조에 있는 거고요. 다음 6번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또 나왔죠.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최저임금이 아니고요.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2, 3, 4, 5번은 다 앞에서 본 거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7번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최저임금제 시행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이다. 32조 1항이 있죠.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 헌법 32조 1항에 따라서 1980년대 후반에 최저임금법을 만든 겁니다. 최저임금법을. 다음 2번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32조 6항이 있죠. 32조 6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 근로의 권리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에요. 자유권적 기본권은 인간이면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근로의 권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거기 해설 보세요. 근로의 권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합니다. 보세요.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라고 합니다.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니까 외국인한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한테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지문으로 다시 올라가서 3번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3번이 틀린 겁니다. 3번이. 4번하고 5번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도 주체성을 인정한다. 라는 게 판례였죠. 5번 똑같은 겁니다. 4번하고. 헌법재판소는 건강한 작업 환경 및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입니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서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을 보죠. 일단. 근로의 권리에 포함이 되니까 외국인한테 인정 여부를 이제 다투는 거죠. 그게.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8번 노동관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정한 법률이 근로기준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건 국회한테 입법 재량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입법 재량권이 있다. 그래서 거기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이 얘기는 입법자한테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입법자한테 재량이 있다. 그 2번,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입법자 재량이라는 거죠. 입법자 재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규정만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있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 3번,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후자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 권리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정확히 구분을 하세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권리라는 거죠.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민의 권리고.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죠. 다음 4번, 해고 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 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 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재량이 있었다는 얘기죠. 재량이 있다. 근데 이 4번과 같은 헌재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판례에는 이런 입법 형성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 판례도 있다. 다음 5번 지문은 우리 직업안정법에 근로자 공급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 근로자 공급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노조법상 노조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헌재는 보세요. 근로자 공급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중간 착취, 강제근로, 인권침해,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노동부자 간에 허가를 받는 자만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만약에 헌법 위반이라고 했으면 우리 근로자 직업안정법에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노조법상 노조라는 게 지금 없겠죠. 그런 규정이 없겠죠. 근데 지금도 있어요, 그게. 지금도 있고 직업안정법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노조법상 노조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법상 노조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근로자 공급사업을. 그러니까 이거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 위반 아니냐고 누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우리 헌재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다음 9번,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3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2, 4, 5번은 다 있고요. 3번, 재해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 이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근데 밑에 해설 보시면 헌법 32조가 아니고 헌법 34조 6항에 있어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헌법 32조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겁니다. 헌법 32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10번,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32조 1항이 있죠. 2번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32조 4항이고요. 3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32조 1항 2문에 있고요. 4번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보세요. 해설을 보지 마시고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보세요. 어디가 틀렸죠? 우리 헌법 33조 3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3권이 뭐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죠. 그중에 헌법에서는 단체 행동권만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노조 설립은 뭐죠? 이게 단결권이죠. 단결권. 그러니까 헌법 33조 3항에 따르면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 제한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지문인 거죠. 그게. 왜 틀렸나 아시겠죠, 이거?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 11번. 헌법상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32조만큼 헌법 33조도 중요합니다. 이 1번 지문이 33조 1항이에요. 다음 2번 지문.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이게 33조 2항이죠.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 맞아요. 근데 이제 정책적인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자만 노동 3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어떤 법률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공무원노조법이죠. 공무원노조법이죠. 2번도 맞고요. 3번 단체 교섭권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 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대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이거 한 10번 이상 나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문에. 이 단체 교섭권은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을 포함한다. 헌재 이 판례입니다. 헌재 판례. 만약에 단체 교섭권은 있는데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단체 교섭권이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냥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은 우리 29조를 보면 이게 입법적으로 해결이 돼 있어요. 입법적으로 해결이 돼 있는데 아직도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거 29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2020년에 나온 겁니다. 2020년에. 4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33조 3항에 있죠. 33조 3항에. 그리고 3번, 5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타인과의 사용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 근로자든 불법 체류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인정이 되면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거기. 아무튼 노조법상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그 금기법상 근로자로 될 수도 있죠. 불법 체류 외국인이나 뭐 외국인들 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죠. 5번.
다음 12번 헌법상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노동 3권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우리 헌법 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추가로 그렇지만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노동 3권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죠. 1번 맞는 거죠. 다음 2번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근거가 있다. 이거 맞습니까? 헌법 33조 1항에 나와 있는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우리 헌재 판례 입장이죠. 그러면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탈퇴할 자유는 33조 1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소극적 단결권이 그 가입한 노조를 탈퇴할 권리, 뭐 가입하지 않을 권리니까. 그러면은 가입하지 않을 권리나 탈퇴할 권리는 어디서 인정이 되느냐?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은 그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어요. 거기 파생 권리로서 일반적 행동 자유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 행동 자유에 의해서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 결사의 자유에서 근거를 찾기도 하고요. 이게. 아무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헌법 33조 1항에는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3번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개속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맞죠? 33조 2항이고요. 그리고 이 노동 3권의 본질에 대해, 본질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헌재 판례 입장이 거기 나와 4번 지문과 같이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노동 3권이 자유권적 성격도 있고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노동 3권의 성격에 대해서 일관되게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틀린 질문이죠. 일관되게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이것도 틀린 질문이죠. 그냥 자유권적 성격, 사회권적 성격이 다 있다는 거죠. 정답이 5번이에요. 어디가 틀렸나 보세요. (33조 1항인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거 모든 국민은 이게 틀렸죠. 33조 1항에는 근로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근로자는. 정답은 5번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개속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다음에 13번 헌법상 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이라고 돼 있는데, 뭐 문제에 어떨 땐 노동 3권이라고 나오고 어떨 땐 근로 3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출제 교수에 따라서 그냥 근로 3권이라고 할 때도 있고 노동 3권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1번 대법원은 근로 3권 중에서 단체 교섭권이 중핵적 권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 3권 중에 핵심적 권리는 단체 교섭권이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1번 맞죠?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다음 2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33조 3항이고요. 다음 3번 헌법재판소는 단체 개석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맞습니까?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은 그 절대적 기본권이 있고 상대적 기본권이 있죠. 절대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고 상대적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죠. 노동 3권은 당연히 상대적 기본권이죠. 제한할 수 있다.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 맞는 거죠. 3번이 맞는 거고요. 그럼 4번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틀렸죠. 소극적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헌재 입장이죠. 그렇지만 일반적 행동자유나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인정될 수는 있다. 이겁니다. 다음 5번 헌법이 근로 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밑에 5번 해설 한번 읽어보세요. 사회국가가 아니죠. 사회복지국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국가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국가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14번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개인 택시 운전사는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맞습니까? 노동 3권의 주체가 되려면 노조법상 근로자여야 되죠. 근데 개인 택시 운전사는 근로자가 아니죠. 이건 자영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맞는 거죠. 1번은 맞는 거고요. 그리고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를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나왔죠. 헌법 33조 1항에는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2번도 맞고요. 그리고 3번 단체 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는 민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우리 노조법 3조하고 4조에 민사면책하고 형사면책이 규정이 돼 있죠. 그리고 4번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틀렸죠. 포함되어 있죠.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 노동 3권은 5번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이게 37조 2항에 나와 있죠. 37조 2항에. 다음에 15번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그 해설을 보지 마시고요. 한번 찍어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읽어보시고. 기억번은 맞나요? 기억번은 33조 2항에 그대로 있죠. 헌법 33조 2항에. 기억번 헌법 33조 2항에 있습니다. 니은번 보세요. 맞습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단결권이 틀린 거죠. 단결권이. 디귿번은 맞습니까? 디귿번 왜 틀렸죠? 이게 노조법에 그대로 있어요. 노조법 구조에 있는데 이게 왜 그 정답이 아니냐면 지금 문제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디귿번은 헌법이 아니고 노조법이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는 맞는 지문인데 문제하고 연관을 시키면은 헌법에 명시된 건 아니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건 정답이 1번입니다. 기억번. 다음에 16번 헌법재판소의 노동 3권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조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지된 단체 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에 허가제도가 있다면 이런 설립신고하고 이게 허가제에 해당된다고 해버리면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나 반려제도가 지금 없어져야 되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죠. 허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그 헌재 입장입니다. 헌재 입장.
2번 또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맞고요. 3번 노동 3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맞죠? 맞습니다. 다음에 4번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 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정답 5번이에요. 어디가 틀렸나 보세요 한번. 우리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노동조합도 노동 3권을 갖는다는데 아무 이설이 없습니다. 노동조합도. 그러니까 집단적 단결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이게. 노동조합도 단결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정답 5번이고요. 다음 17번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했다. 맞죠? 맞습니다. 2번은 뭐 앞에서 본 거고요. 3번 현행법상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다. 누군가요? 공무원 노조법에 따르면 그 노동 3권 중에 뭐가 인정이 되죠?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법에 따르면은 공무원 노조하고 교원 노조 공통적으로 뭐가 두 가지를 못하죠? 정치활동 금지, 쟁의행위 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체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의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단체 행동을 모두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죠. 현행법상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4번도 앞에서 본 거고요. 5번 보세요. 5번이 정답입니다. 어디가 틀렸나 보세요. 이 5번 지문을 한 단어를 바꾸면 맞는 지문이 될 수도 있어요. 뭘로 바꾸면 맞는 지문이 될까요? 교원을 공무원으로 바꾸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노동 3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규정이 있는데 교원에 대해서는 없어요. 교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18번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의강. 노동조합은 물론 근로자 개인도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통 근로자는 단체 교섭의 보유 주체지만 행사는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체 교섭권을. 그러니까 1번 지문은 근로자 개인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 해설 보시면 근로자 개인은 단체 교섭권의 향유 주체이나 행사 주체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노조입니다. 노조. 다음 2번 실업자도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실업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업별 노동조합도 가입할 수 있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3번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이거 뭐라고 그러죠?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신고를 안 했으면 이게 뭘 안 갖춘 거죠? 형식적 요건을 안 갖춘 거죠.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법의 노조. 법의 노조라고 하죠. 법의 노조도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겁니다. 다음 4번 노동 3권은 우리가 앞에서 자유권적 성격도 있고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있다라고 그랬죠.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은 이런 거죠. 내가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이나 제도 같은 걸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입니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노동 3권을 행사하는데 국가에서 방해하지 말라. 사용자가 방해하지 말라. 이게 자유권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4번 지문. 노동 3권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는 입법 조치 등을 통해서 노동 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죠. 아까 사회적 기본권에 따라서 의무가 있습니다. 1, 2, 3, 4번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5번은 맞죠.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 나왔죠. 이거. 이렇게 보시면 계속 나오는 지문들이 있죠. 계속 나오는 판례들이 있고 이런 건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법조문하고 판례만 정확히 아시면 80점 이상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 5번이고요. 다음에 19번 노동 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읽어보세요. 맞습니까? 1번 틀렸죠?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 3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사용자도 사용자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건 헌법상 단결권에 근거한 게 아니고 헌법에 결사의 자유가 있죠. 결사의 자유에 근거해서 만드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 3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인정된다. 맞죠? 2번 정답입니다. 3, 4, 5번도 다 틀린 겁니다. 3번 보세요. 어디가 틀리나 보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노동 3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아니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이 얘기는 자유권적 성격도 있고 생존권적 성격도 있다라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서만 행사될 수 있다. 아니죠. 노동조합도 행사할 수 있죠. 노동조합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그리고 5번 단체 행동권의 정당한 행사면은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면책, 형사면책 규정이 적용이 돼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에 23페이지 노동 3권의 제한입니다. 1번 헌법상 노동 관련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번 근로 3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37조 2항이 있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에는 모두 근로 3권이 보장된다. 33조 2항이 어떻게 돼 있죠? 공무원인 근로자는 이렇게 돼 있죠. 공무원인 근로자는. 그러니까 공무원도 일단 근로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근데 공무원도 근로자는 근로자인데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자만 노동 3권을 인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죠. 2번 틀렸고요. 3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맞죠? 32조 1항 헌법. 4번 연소적 언론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2조 5항. 5번 국가는 근로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32조 2항입니다. 다음에 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 3권이 보장된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은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맞죠? 1번이 맞는 거죠. 이제 1번이 정답이면 2, 3, 4번이 2, 3, 4, 5번이 다 틀린 거죠. 2번 어디가 틀렸나 보세요.
근로자 개인만이, 여기가 틀린 거죠. 노동조합도 단결권의 주체가 되니까. 3번 어디가 틀렸나 보세요.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공통으로 쟁의행위 금지, 정치활동 금지죠. 3번 틀렸죠. 4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한테는 단체 행동권이 제한될 수 있는 거죠. 단결권은 보장이 됩니다.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거기가 틀린 거고요.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서 근로자의 근로 3권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근로 3권 자체를 부정하는 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근로 3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결을 노동조합 자체를 못 만들게 한다거나 단체 교섭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는 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근로 3권의 법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근로 3권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근로 3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서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조치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1번은. 그리고 법률로서 근로 3권을 금지하는 것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 무효가 되는데 하물며 행정조치로 근로 3권을 금지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1번 맞고요. 2번 사용자는 정당한 근로 3권 행사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면책. 민사면책이죠. 다음에 3번 국가는 노동법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 체제를 정비해야 할 의무를 진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죠. 이게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입니다. 노동 3권의 효과 중에서 사회권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다음 4번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인 간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나 다른 근로자가 내가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걸 방해하면 그런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정답은 5번입니다. 어디가 틀렸나 보세요. 직장 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죠. 근데 노동 3권의 주체는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노조법에 만약에 직장 폐쇄라는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는 직장 폐쇄를 못 합니다. 근데 우리 노조법에 이 노동조합이 뭐 파업할 수 있다라는 규정 없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죠. 그건 헌법의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의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 직장 폐쇄건 아니건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 틀린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총론을 마쳤습니다. 총론을 마쳤고요.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먼저 1번.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 안에 보시면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틀린 게 뭐죠? 옳지 않은 거. 디귿번이 틀렸습니다. 디귿번이. 그러니까 폭행금지와 관련해서 8조는 형법상의 폭행죄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이 하나 있죠. 형법상의 폭행죄는 방해사불벌죄인데 우리 근로기준법 8조 폭행금지는 방해사불벌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거예요. 디귿이.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죠. 기역, 니은, 리을은 법조문 그대로예요. 다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3조고요. 니은은 6조, 균등처우 원칙이고, 리을은 이제 9조, 중간착취 배제 이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2번,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찍어보세요. 국제협약 준수 이런 거 없죠. 우리 근로기준법이 없습니다. 나머지 뭐 공민권 행사보장, 균등처우,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는 다 있습니다. 우리 법조문에 총칙에 다 있어요. 근로기준법 총칙에. 다음에 2번 근기법상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차별 금지 사유가 성국신사죠.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맞죠? 1번 맞고요. 2번 읽어보세요. 맞습니까? 일단 돈만 받으면은 구조 위반이라고 그랬죠. 실제 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알선을 안 해도 돈만 받으면은 중간착취 배제, 구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기만 하면 구조 위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3번 사용자는 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강제근로 금지. 법조문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다음 4번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5조죠. 5조. 이건 5조는 선언적 규정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요. 위반을 해도. 그러니까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다음 5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그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우리 10조에 나와 있죠.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노동위원회 의견을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럼 틀린 질문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럼 4번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3조입니다. 3조. 이것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것도.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이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낮출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낮출 수 없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4조입니다. 4조. 이것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선언적 규정이죠. 3번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한다. 성국신사 맞죠? 4번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냐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중간착취 배제. 법률에 따를 땐 가능하죠. 법률에 따를 땐 가능하다. 정답 5번이죠.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면 처벌이 되죠. 거부하면 처벌이 됩니다. 이거.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다음에 5번 근로기준법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읽어보세요. (1번) 맞습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모집 채용은 근로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집 채용에서 차별을 해도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모집 채용을 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틀린 거죠. 이게. 1번 틀렸고요. 2번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나 공예직무에 해당한다. 공민권 행사도 아니고 공예직무도 아니죠. 이거. 공민권 행사는 뭐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뭐 선거소송, 당선소송 이런 게 공민권 행사고요. 공예직무는 공적인 성질이 있어야 되죠. 법령에 근거가 있고 공적인 성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건 공민권 행사도 아니고 공예직무도 아닙니다. 3번 어디가 틀렸죠? 보세요 한번. 법률에 따를 땐 허용되죠. 거기입니다. 법률에 따를 땐 허용됩니다. 4번 맞나 틀리나 보세요. 맞습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일단 차별적 처우는 우리 근로기준법 6조죠. 균등대우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 균등대우 원칙을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맞아요. 차별적 처우를 하면. 근데 우리 11조 1항을 보면 동거의 친정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한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사 사용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도 6조 위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왜 틀렸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틀렸나를. 그리고 5번 지문은 그 공민권 행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규정이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된다. 거기 5번 보세요. 다른 법률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으면 공예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맞죠? 이게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6번부터 보겠습니다.